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항공과 입시 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지금 연성대 항공서비스과 합격자 인터뷰 릴레이에서 찍고 있는데요. 저희 네 번째 합격한 선배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수죠. 근데 일반 학과에서 반수를 해서 이번에 연성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재수 반수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파르타 22기 수업을 듣고 연성대학교 항공서비스과에 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성대 8명인가 들어가는데 또 같은 반 친구 2명이 있다 해서 굉장히 또 뿌듯하기도 한데, 이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해준 친구예요. 되게 멀리서 오가면서 했었죠. 맞아요. 고향이 어디 쪽이죠? 충남 공주요. 그러니까 아마 왕복으로 4시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어떻게 좀 준비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일단은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인 여러 가지 수업 중에서 테디쌤 수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반수생이어서 현역 때는 다른 학원에 다녔었는데 갑자기 학원이 커지면서 학생들의 관리가 되지 않아 피드백만 받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역 때에는 다 메이저만 쓰고 올 광탈을 겪었었는데 항공에 대한 꿈이 확고해 반수를 결심하고 승무원 준비생이라면 모르기 어려운 테디쌤 영상 중 하나인 합격 후기 영상을 보고 모든 선배님이 확실히 보이스가 남다르다는 것과 모든 학생을 받기보다 영상으로 1차 평가를 하고 학생을 받는 모습에 신뢰가 가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쌤을 알고 있긴 했었네요. 네, 고3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저희가 이제 신청자는 많고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 1월에 시작했던 수업에서는 사실 대부분 신청자를 받아줄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영상을 받아서 평가하는데 네. 그때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럴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선생님이 내준 그 평가에 맞는 그런 걸 계속 연습하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인이 재수나 반수를 해야겠다라고 딱 결정을 한 시기가 언제쯤이죠? 저는 딱 3월에 한 달간 학교를 다녀보고 나랑은 도저히 안 맞고 또 항공에 대한 그 열정이 아직까지 있다고 느껴져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통 본인이 이제 다이어트, 키, 몸무게 이런 것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합격생 선배님은 이제 들어갈 때, 면접장 들어갈 때 키 얼마, 몸무게 얼마 이렇게 들어갔었나요? 저는 키가 168cm였고 몸무게는 51kg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키가 되게 큰 편이네요. 네. 이 친구 전체적인 이미지는 사실 이제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지만 되게 좀 착하고 되게 뭔가 성실하게 할 것 같은 이미지가, 되게 좀 선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친구입니다. 막 엄청 진하게 강렬하게 생긴 느낌보다는 되게 순하고 착하게 생긴 이미지가 좀 있는 편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업 들으면서 가장 집중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성실함입니다. 사실 원래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기보다는 벼락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태지쌤이 내주시는 데일리 숙제를 포함한 약 4가지 정도 많은 숙제량을 처음엔 따라가기 너무 벅차서 데일리를 포함한 다른 숙제를 한두 번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력이 오르지 않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저희 반이 첫 평가 때 엄청나게 혼났었는데, 이때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원래 있는 대학교에 돌아간다는 말과 데일리 숙제를 한 번 못하는 거는 선생님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늘은 다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1분만 투자해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이대로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 이후에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숙제는 무조건 끝내고 잠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앞에 촬영했던 친구들도 지금 연성대에 들어간 친구 대부분이 되게 성실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성실하게만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만 해내도 제가 봤을 땐 메이저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운까지 따라주면, 그리고 탁월한 뭔가 실력까지 겹쳐지면 더 좋은 기회도 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1차 평가 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27학년도 1월 달에 진행한 수업 이제 1교차 평가 얼마 전에 했거든요. 잘하더라고 생각보다. A반은 진짜 잘하고 B반은 좀 아쉬웠는데 생각보다 잘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은 되게 괜찮았어.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한데 너무 대충이라서 뭐 대답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첫 평가는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그때 되게 많이 실망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되게 많이 열심히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들으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표현력과 자연스러운 표정을 배운 것입니다. 처음엔 표현력이라는 것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말하는 톤이 똑같은 지루한 보이스와 표정 역시 계속 똑같은 미소만 짓고 있었지만 테디쌤 수업에서 처음으로 표현력을 배우며 발성부터 잡고 집에 가서 숙제로 하루에 10번 아님 20번씩 녹음하며 학원 가기 전까지 총 70번에서 140번을 연습해 똑같은 답변도 더 진실성 있게 들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표정 역시 선생님들께서 계속 똑같은 미소만 짓는 게 아닌 답변 내용에 따라 표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고 영상 촬영을 매일 하며 내용에 맞는 표정을 연습하니 훨씬 자연스러운 표정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가장 면접 실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를 배워 도움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받았던 피드백이 어떤 건지 기억나요? 쌤한테 어떤 피드백을 좀 받았어요? 첫 평가에서? 표현력에서 많이 혼났습니다. 아마 좀 씩씩하게 말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 강하게 말해서 그쵸. 네, 자신감만 넘쳐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제 취미는 뜨개질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학교 수행평가로 뜨개질을 해서 직접 목도리를 만든 경험이 있는데 무언가에 집중해서 만든 기억이 제겐 성공 경험이 돼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랬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과해 보이면 욕심만 많고 이런 거 있잖아요. 쌤, 저 진짜 1등 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 치고 1등 하는 친구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1등 하는 친구들의 스탠스거든요. 어른들은 아는 거죠. 면접관님들도 다 교수님들이고 학생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는 친구가 되면 안 된다. 그 느낌 때문에 제가 이런 너무 자신감 있는 거, 너무 소극적인 거보다는 왔다 갔다 중간중간 강약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게 표현력에서 또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면접을 한 달 앞두고 이 친구도 이제 정규반 듣고 모의면접반 들으면서 마지막까지 계속 진짜 열심히 수업을 해줬었는데 면접 당일까지 좀 어떤 노력을 집중적으로 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마다 기출 질문들과 PT를 반복해서 외우고 하루 종일 웃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제가 현역 때에는 면접장에서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미소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격년이 났었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 위해 하루를 그냥 웃으면서 보내자는 생각으로 일어나자마자 웃으며 미소가 디폴트 값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제가 입꼬리 비대칭이 있어서 오른쪽이 더 올라가 카드 물기로 오른쪽만 카드를 더 올려서 미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나온 기출 질문들과 PT는 툭 치면 그냥 나올 정도로 외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혼자 중얼거리면서 연습하고 샤워하면서도 반복해서 외워 완벽히 숙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를 이 친구가 거의 다 담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 이렇게 해라 지나가면서 하는 말 유튜브에서도 되게 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을 해준 것 같아서 이제 좀 성실하다라는 게 이 친구 성품 자체가 되게 저는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게 느껴지네요. 여기서 말하는 PT라는 건 그 테디쌤 인하공전 PT 검색하면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PT 파트 1, 2, 3, 4 이렇게 해서 한 40개 정도 제가 기출문제 실제 면접관처럼 시뮬레이션 해둔 영상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면접 준비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저는 홀서빙 아르바이트. 그런데 바쁜데도 막 이렇게 답변 외우고 하는 시간을 가지로 했네요. 네, 손님 안 오시거나 아니면 설거지 할 때마다 조금씩 그럼 사장님이 미쳤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니 뭐하냐고? 안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 당일로 돌아가서 면접관님께서 어떤 질문을 주셨고 어떤 답변의 방향성을 했는지 한번 그 부분 생생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연성대학교에 입학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건지와 삶의 가치관 그리고 영어 지문 7번을 받았습니다. 입학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건지에 대한 답변은 답변 중간에 당시 현재 연성대학교 항공서비스과는
총 338명의 승무원이 배출됐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의 커리큘럼과 실습 이야기를 넣어서 저 역시 이런 것들을 통해 매 순간 진심을 다해 배우며 전 세계인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승무원이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이 좋게도 테디쌤이 항상 강조하신 답변에는 구체화된 숫자가 있으면 좋다고 하셔서 마침 이 질문에 구체화된 숫자를 적었었는데 딱 나와서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 질문에는 정말 제 삶의 가치관인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늘 감사함을 가지자를 이야기하며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고 이 답변은 진실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표현력을 더 집중해서 답변했더니 면접관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어 지문도 살짝 절었지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무난하게 잘 읽었습니다. 제가 면접 당시를 말하자면 긴장을 평소에 많이 해서인지 면접 시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겼는데 특히 연성대학교에서 인사를 맞춰볼 때부터 식은땀이 조금 날 정도로 배가 심하게 아파 원래 답변을 조금이라도 보고 들어가지만 이때는 답변을 하나도 못 보고 문 앞에서 바로 대기하면서 잘 봐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아닌 도저히 안 되겠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야 하나?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하며 배 아픈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 긴장은 하나도 안 한 채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면접이 시작되자마자 마법처럼 배가 싹 안 아파져서 하나도 떨지 않고 편안하게 면접을 보고 이때 면접 보기 전에는 무조건 잘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봐야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옆 지원자가 첫 번째 질문에서 연성대학교에 오기 위해 어떤 영어 지문을 준비했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교수님께서 시간 관계상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긴장해서 잘 못 들었는지 영어로 바로 답해서 교수님 모두가 당황해하는 표정으로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기 때문에 교수님 말에 집중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성대가 몇 명 합격했다고요? 336명? 338명. 근데 그 이제 연성대학교가 그 외항사까지 합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스튜디오 테디는 그 국내항공사만 지금 365명입니다. 365명. 연성대 교수님들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농담이고. 근데 뭐 저희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합격시키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포인트가 교수님께는 굉장히 인상 깊었을 거예요. 진짜라는 거. 진짜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현역 때랑 지금 이번에 올해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면접장에서 뭐가 제일 크게 달라졌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답변 내용과 표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공통적으로 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 내용이 이때까지는 아무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아무 내용이 없는 답변은 정말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지로만 승부하겠다는 거고, 표현력은 보통 답변을 사람들이 외우고 발표해버리는데 이제는 들려준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사진 한 장을 내가 겪었던 그 경험을 사진 한 장에 녹여내서 그걸 설명해주고 들려주는 느낌? 답변을 들려주는 걸 넘어서 보여준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정말 면접관님들이 집중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배 아픈 이야기 하니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저도 얼마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상담을 하고 있었어, 온라인으로. 네. 근데 갑자기 배가 진짜 미친 듯이 아픈 거야. 근데 막 미치겠는 거야. 네. 근데 이게 뭐 눈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네. 근데 거기 막 관광지 같은데 카페였어요. 근데 화장실도 없대. 네. 중국어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기 하는, 저는 공중 화장실 절대 안 가거든요. 그 위생적인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안 보이고 뛰어가면서 그 청소부 때 쳐서 짤날 이러면서 미친 듯이 그냥. 근데 그게 해결되니까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근데 그 느낌이 내가 뭔지 알아서 네. 땀이 삐질삐질 났다고 하니까 네. 에이 뭐 연성대 조져도 모르겠다. 네, 에이 맞아요. 포기할란다.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진짜 웃기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관님들께서 합격 시그널을 주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에 아까 말했듯이 338명을 언급하자마자 교수님 세 분께서 소리를 내시면서 너무 하하하 이렇게 웃으셨는데 이때 저도 분위기에 맞춰서 더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했더니 다들 웃으면서 저만 쳐다봐 주셔서 순간 합격 시그널인가 싶었고, 또 그 다음 질문부터는 가운데 양희성 교수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길래 제가 시선을 교수님에게 옮기면 제 눈을 바로 피하시고 다른 지원자를 보셔서 저도 다른 쪽을 쳐다보면 계속 저를 3번 정도 쳐다보는 것을 반복한 뒤
마지막에는 저도 양희선 교수님만 쳐다보고 계속 눈이 마주치면서 웃었던 게 합격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쳐다보지 않더라도 끝까지 쫓아갔네요.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앞을 안 보는 분도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을 마주치면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냥 뭔가 아주 작은 호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애 프로그램, 솔로족 이런 것들도 봐도 이 눈이 마주치고 해야 호감도가 생기고 첫인상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 맞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가장 잘한 것 같습니까? 저는 태지쌤 수업을 들은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래도 현역 때 다녔던 학원 때문에 학원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첫 수업을 듣자마자 걱정이 싹 사라질 만큼 정말 다른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고 또 단톡방에 자주 동기부여되는 말씀을 장문으로 보내주시면서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모습이 큰 힘이 되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심지어 제가 새벽 2, 3시에 연락을 드려도 답장을 새벽 4시에 받을 정도로 잠도 엄청나게 줄이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모든 쌤들이 열정적이고 정말 인생을 걸고 수업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사 공채를 준비할 때에도 무조건 태지쌤에게 가야겠다고 다짐했을 정도로 감동을 받아서 혹시나 태지쌤 수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짜 태지쌤을 믿고 성실히 따라오실 수만 있다면 메이저 대학 중 하나는 반드시 갈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홍보 마케팅이네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뭐 준비해야 될 질문은 먼저 주긴 하는데 어제도 한 2명 정도, 3명 정도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은 게 잘한 일이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과 저의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이제 본인의 삶과 일상도 좀 중요한 사람일 확률이 크고요. 보통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일상과 삶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일하는 게 저도 그렇고 이든쌤도 그렇고 거의 뭐 새벽 4시 전에 잠자는 적이 거의 아예 없다 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그냥 수업에 있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이 좀 학생들이 되게 신뢰를 얻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항공과 입시 수업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서브고 메인은 객실승무원 수업이잖아요. 성인들에게 되게 신뢰 많이 받고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제가 열심히 하니까 저를 믿고 와주고 제가 열심히 하니까 아니 뭐 직업을 구하는 사람보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니까 그들이 조금 더 동기부여해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이켜보면 하루라도 빨리 집중하면 좋겠다. 이제 이거는 후회한다 아니면 너희들 재수 간수하기 싫으면 열심히 해라 라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표현력과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지쌤 수업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표현력이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접해봐서인지 제 답변에 적용시키기 어려워 몇 달간 계속 피드백을 들으며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표현력을 잘하면 같은 답변도 다르게 들리고 자연스러워서 표현력이 안 되면 잘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메이저 합격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표현력을 어려워하고 저 역시 실력이 느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기에 표현력을 하루라도 빨리 잡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소는 항공과 입시라면 디폴트 값이기도 하고 단기간에 하면 경련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공과 입시를 마음먹은 순간 그냥 매번 광대를 사용해 웃으시면서 나는 눈웃음이 어울리는지 아님 다른 웃음이 더 어울리는지 찾으며 자신에게 맞는 미소로 웃상을 만드시면 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소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뭐 시간 노력 투자한 만큼 근데 입연습이 아니라 표정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소 교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거 사용을 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래 제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뭐 그 제품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얼마나 착용 많이 하는지에 대한 시간이 좀 중요합니다. 표현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나운서랑은 다른 거예요. 아나운서는 면접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나운서라는 건 감정을 빼고 정보 전달만 하는 건데 저희 면접은 본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진심. 근데 그 뉴스 앵커가 뭐
이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감정을 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로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 연습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거. 승무원 면접에서도 요즘에는 아나운서 같은 이런 말투, 보이스 되게 불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좀 표현력을 잘 익혀볼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사실 제 수업이 아니면 표현력은 들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래요. 여러분들 뭐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멘탈이 강한 편인가요? 약한 편인가요? 강한 편인 것 같긴 한데 어때요? 그냥 묻어나는 편이에요. 그쵸. 네. MBTI가 어떻게 되죠? INTP입니다. 아, T네 그래도. 네. 좋아요. 그래도 멘탈을 좀 잡기 위해서 했던 노력, 내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했던 노력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떨어진다고 죽지도 않고 승무원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우주 속의 먼지 같은 존재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말자며 생각했습니다. 특히 평소 낙천적인 편인데 반수생이다 보니 모든 N수생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훨씬 큰 부담감과 떨어지면 이제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생겨 우울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생각을 가볍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크게 보면 결국 인간은 죽음이 가장 큰 문턱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시 면접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문제겠지만 죽지 않으니 괜찮고 또 항공사 면접이 아니니까 승무원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 관점에서는 지구가 먼지 같은 존재이니까 떨어지든 붙든 큰 의미를 두지 말자며 제 자신을 가스라이팅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고 결과가 어떻든 그냥 도전하는 게 나중에 다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 멘탈을 잡을 수 있어서 입시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니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 결과가 별거 아니어야 돼요. 하는 과정은 별거예요. 졸라게 힘들고 죽고 싶고 괴롭고 하지만 이제 나에게 오는 그 결과 자체는 별거 아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이번에 실패해도 내년에 성공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안 된다고 해도 승무원 안 되는 거 아니고 뭐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전공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마인드는 저는 되게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F가 좋아요. 근데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T가 좋아요. 혼자만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물론 뭐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막 사업하는 거라면 성공이라면 F도 중요하겠지만 T가 나에게 집중하기에는 제격입니다. 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 역시 현역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내가 여기도 못 가겠어? 라는 자만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자신감이 차 있어서 무조건 하나는 붙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올 광탈이 정말 흔하고 또 잘 본 것 같아도 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이나 친구들에게 칭찬만 받아도 거기서 자만해서 연습을 쉬엄쉬엄 하지 말고 좋은 자신만의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속 피드백만 받는다고 자존감이 내려가지 말고 이거 다 고치면 붙는다는 생각으로 죽도록 연습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많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도 결국 노력은 결과 상관없이 언젠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뭐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지금이 힘든 거지 한 발만 떨어지면 하루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힘든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아직은 미성숙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보았고 잘 해온 그런 선배들, 선생님이 옆에서 좀 해주는 거 믿고 잘 따른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역시 또 21살이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의 깊이도 좀 진정성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이상 테디쌤이었고요. 뭐 입시, 뭐 성공 실패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내가 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인하공전에 탈락했다고 해서 입시 실패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해서 여기에 가게 되었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배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비? 최종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정에서는 자비를 베푸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결과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자비와 배려를 주면서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